안녕하세요. 전국과 세계에 계신 우리 장사모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르지만 항상 장사모 회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평안하고 잘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있었죠. 명량이라는 영화 아주 10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온 국민이 선동을 일으켜서 잘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은 걸 깨달았는데 참 이순신 장군이 고맙다는 생각해봤고 또 좀 지나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또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그 대비가 명량보다는 좀 적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두 영화 다 봤습니다. 근데 영화의 어떤 작품성으로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좀 더 이렇게 웅장하게 잘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객 수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군에 가서 애들에게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명량 일본을 물리쳤다. 또 우리는 메가더 원수가 좀 도와주고 UN 16개국이 도와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 승리했다. 두 전쟁 다 승리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사람에게 졌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 됐고 북한 사람에게 졌으면 우리는 북한 사람 되었을 텐데 다 이겨서 감사하다. 근데 만에 하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를 진다면 과연 어느 전쟁에서 지는 게 낫겠냐 물었어요. 대부분은 일본 사람한테 지느니 북한한테 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축구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일본도 이기고 북한도 이겼다. 뭐 말할 것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만에 하나를 진다면 어디한테 지는 게 나을까? 당연히 축구는 북한한테 지는 게 낫죠. 근데 축구에서 지는 것과 전쟁에서 지는 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는 저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매번 이겨? 뭐 브라질도 지잖아요. 그러니 뭐 아르헨티나도 지고 그러니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겼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한테 지면 우리는 일본 사람은 되죠. 경제 2등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외국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서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해외 나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서름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 북한한테 졌다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꼴찌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을 전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목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숨어서 믿음을 이어가지 표현되는 순간 아마 그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두 전쟁에서 다 이겨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진다면 어느 전쟁이 지는 게 낫겠는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사람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어떤 한마디를 들으면 그대로 쏠리고 저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그대로 쏠리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당해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게 다단계라는 겁니다. 다단계. 내가 이 사람에게 팔면 얼마를 벌고 그 내 밑에 사람이 또 팔면 얼마를 벌고 그 밑에 사람 팔면 계속 내게로 올라와서 내가 결국에는 큰 돈을 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도 벌게 누가 돈을 써줄 건가? 누군가 벌었다 그 말은 누군가 써줬다 그 말이죠. 안 쓰고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죠? 자, 버는 얘기는 맞는데 쓰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과연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모두가 벌게 누가 돈을 그 돈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말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저쪽 말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의 사고가 어느 한 말을 듣고 그걸로 결정하기 전에 돌려서 저쪽 입장에서도 뭔가 사업하는 사람은 주인 입장과 손님 입장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개업 예배, 식당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줬더니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먹어봤어요. 근데 참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솜씨보다도 정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개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맛이 어때요? 맛이 없네요.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그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눈치를 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거나 맛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지구상에서 맛없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좋아하고 다 먹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그 음식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맛있으면 맛있고 내가 맛없으면 맛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입맛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손님 입장에서 입맛을 이분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된 채로 뛰어들은 거죠. 항상 생각할 때는 그냥 이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성숙입니다. 때로 역지사지라고도 말하죠.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다행히 나라를 지켜간 것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사는 것 정도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는가. 그분에게 우리가 이순희 장군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지라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잘 지켜놓은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잘 또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